자, 기억하기 좋게 추후에 랩 3.2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서 자, 여기에 이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요 MBBO로 보고 있는 거에 패키지 가져오는 거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넘파이하고 매플러립 가져오고 추가적인 헬퍼 펑션들을 가져오는 게 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한번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원리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함수 하나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시그모이드 함수. 근데 얘가 이름이 똑같아요. 로지스틱 함수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인 겁니다. 이 함수를 사용해서 회귀, 즉 데이터를 피팅하기 때문에 요거를 로지스틱 회귀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요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는 딴 건 몰라도 모양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모양을 갖죠? 즉 수평축이 입력이고 수직축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값일 때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값은 항상 1과 0 사이에만 나타나고 네거티브 입력이 들어오면 무조건 0이고 포지티브 입력이 들어오면 1이라고 보면 되고요. 물론 0 주변의 값이 들어오면은 작은 값에서 0에서 1로 변화하는 이런 커브 형태를 띠고요. 그래서 이게 뭐 S 모양 같다고도 보통 많이들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0.5일 때는 0일 때 입력이 0.5가 나오는 거 아시고요. 함수 모양 이렇게 돼 있죠.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g 이렇게 쓰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또 정리되겠지만 실제로 이 g 값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값이 들어가는 거죠. 선형 회귀에 사용됐던 우리 직선 방정식의 결과값이 글로 g 값으로 들어가서 w하고 b를 변화시키면 이 값이 따라서 변하고 그에 따른 함수 모양을 데이터에 맞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거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조금 조회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려는 거는 데이터 입력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이 스칼라 값 하나가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벡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벡터 프로세싱이 가능한 함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numpy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쓰는 그 방법을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요 부분만 먼저 해보는 겁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g 요거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g만 해결되면은 나머지는 뭐 나누기 더하기니까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자, 요 수식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는 뭐냐면요. 입력을 어레이로 만들고 또는 숫자로 만들어서 그거를 exponential 함수에 넣었을 때 숫자는 당연히 계산돼서 나오는 건 너무나도 뻔한데 어레이가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대로 동작하게 하려면 numpy 함수를 쓰란 얘기예요. 자, 한번 요거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인 관계로 한번 요거를 코딩을 직접 한번 하면서 요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익혀봅시다. 자, input array라는 함수 변수 값을 만들어서요. numpy.array 세 개의 값을 여기 1, 2, 3으로 주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numpy array에 numpy 패키지에 exp exponential 함수를 계산하는 즉 지수 2라는 거에 지수 부분 값만 넣어주면 얘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input array를 여기 한번 넣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프린트만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요. 자, 프린트 했더니 뭐가 나와요? input array가 3개인데 1, 2, 3인데 numpy exponential 값은 2.72, 7.39, 20.09가 나왔어요. 얘는 뭘 계산한 거냐면 2의 1승, 2의 2승. 여기서 2라는 거는 exp라는 그 기호예요. 숫자 2가 아닙니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exponential 요거 2라는 거. 이게 사실은 뭘 상징하는지도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에 또 자세하게 써 있지 않은데 오일러 넘버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파이 다음으로 유명한 숫자가 수학에서 상수 중에 하나가 오일러 상수인데 그게 2.718 어쩌고 저쩌고예요. 그런 숫자예요. 그 숫자의 지수승에다가 무슨 값을 넣느냐? 1승. 1승은 자기 자신이니까 2.72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의 제곱은 7.39, 그거의 3제곱은 20.09. 너무나도 뻔한 얘기죠.
자, 이번에는 그 input value를 우리가 이거는 뭐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numpy exp 괄호 열고 그 값을 한번 1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그러면은 숫자 하나만 들어가면은 얘는 숫자 하나만 리턴을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어레이가 들어가면 어레이가 리턴해 준다. 요 원리를 잘 알고 있으라는 얘기고요. 얘가 바로 자면 그 오일러 넘버예요. 2.718 이것도 무한히 계속되는 숫자예요. 이거 거의 외우기 힘든 숫자인데 그래서 다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자, 이번에 시그모이드 함수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definition sigmoid 시그모이드 함수 얘가 그 g라는 그 파라메타로 우리가 입력을 그 전달받았을 때 결과값을 우리가 g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는 그 1 나누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numpy exponential 이거를 그냥 exponential 그러니까 매스 함수에서 제공되는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그걸 exponential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지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다음에 리턴 해주면 요 g 값을 우리가 그 시그모이드 함수가 결과되는 건데 한번 그 g 값을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줘 봅시다. g 밑줄 temp temp라고 썼네요. temporary 값으로 numpy a range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10까지네요. 11까지 줬으니까 그 첫 번째 파라미터는 inclusive고 두 번째 그 아규먼트는 exclusive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이렇게 19, 8, 7, 6에서 20개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 20개의 숫자를 여기다 넣어주자는 얘기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에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줄 템프 저는 여기다가 그냥 프린트문 귀찮아서 이렇게 한번 넣어줘서 결과값 한번 볼게요. 자, 결과값을 봤더니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20개를 넣어줬는데 20개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요거는 여기 그 입력값이 10일 때 4.5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5승 4.5니까 0.000045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온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9를 넣어줬더니 지금 저랑 똑같아요. 여기 오른쪽에는 그냥 이걸 정렬해서 좀 보여준 거고요. 프린트 문장으로 써가지고 저는 그냥 디스플레이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마 10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부터 19, 8, 7, 6, 5, 4, 3, 2 마이너스 2일 때까지는 0.12 뭐 여기까지 뿐이 안 나오네요. 그죠? 다 0이란 얘기예요, 거의요. 그리고 0일 때가 여기네요. 그죠? 0일 때가 0.5니까 그죠? 그렇게 돼서 점점 커지는데 얄물이 커져봤자 1 근처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요 프린트한 거를 지금 뭐죠? gtem프하고 요걸 y라는 그 값에다가 넣어놓고서 프린트 해야겠네요. 그죠? 자, y라는 데 넣어놓고 프린트를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요게 조금 전에 그 20개의 점을 이렇게 이어서 그려본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수평축은 그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변할 거고요. 그죠? 수직축은 0과 1 사이 값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y 값은 조금 전에 우리가 프린트를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왜 쓰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데이터가 0도 있었고 1도 있었는데 얘로 요거를 딱 갖다가 이렇게 맞춘 다음에는 뭐를 기준으로 또 얘는 판단해야겠어요? 결국에는 추가적인 작업이 항상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와야 되는데 0.5를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0.5인 위치가 말하자면 요게 0의 위치인데 0.5는 그 y의 값이고 출력 값이 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것보다 크면은 포지티브 요것보다 작으면 네거티브 클래스로 판단하는 게 뭐 make sense 하잖아요. 아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함수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피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선형 회기,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기의 원리를 또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기에서는 우리가 그 당연히 요 함수를 피팅하죠. 요 함수. 그러니까 f of x가
우리가 흉내내고 싶은 말하자면 함수인데, 말하자면 데이터를 흉내내고 싶은 함수인데, 얘가 시그모이드인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은 이렇게 wx 더하기 b라는 걸로 이렇게 결정되는 요 g값을 사용해서 얘 그 시그모이드 함수 모양으로 피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풀어서 쓰면 1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w 곱하기 dot 프로덕트 x 더하기 b. 그리고 우리가 바꿔서 말하자면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찾고자 하는 함수의 모양에 변화를 주는 파라미터는 w하고 b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w하고 b를 조금씩 바꾸면 말하자면 함수 모양, 시그모이드 함수가 약간 스팁,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급경사였다가 완만한 경사였다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였다가 막 이러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맞추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하게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코딩은 다른 예제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요거는 갖다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데이터 다시 한번 생성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0, 1, 2, 3, 4, 5라는 6개의 샘플인데요. 앞에 3개는 네거티브 샘플이고요. 뒤에 3개는 포지티브 샘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맞추려는 그 W하고 B는 각각 그 하나의 그 스칼라 값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이걸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코딩이 아니라 그냥 실습만 해보는 겁니다. 인터랙티브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이거는 정말 참 잘 만들어 놓은 예제 같아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자,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문제가 뭐예요? 동그라미 3개가 0이고 그 빨강색 그 x는 2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함수 모양으로 싹 갖다 맞추려는 거예요. 어떤 함수? 요거 왼쪽에 아래에 Run Logistic Regression을 눌러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파란색 말하자면 모양의 그 커브가 우리가 피팅하고 싶은 함수예요. 함수.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는 이거는 참 잘 만든 지금 제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예제인데 여기는 2개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오렌지색 그 직선 보여주고 있죠. 오렌지색 직선. 오렌지색 직선이 결국에는 우리가 찾는 그 파라미터의 직관을 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진짜 피팅하는 거는 요거 뭐죠? 파랑색 커브인데 요 파랑색 커브가 아까 처음에 할 때는 옆으로 누워있던 게 이렇게 점점 스티프하게 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는 G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직선인데 그 직선 방정식이 눕혀 있을 때랑 서 있을 때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직선으로 그 G값을 계산하면 얘가 이렇게 스티프해지는 거예요.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아, 클릭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거까지 마저 해볼게요. 요거 마저 해보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는 나중에 해봅시다. 여기 톡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피팅하는 거는 피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 뭐죠? 데이터에 딱 이렇게 맞춰본 거는 맞춰본 건데, 오케이, 이게 맞췄으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무언가를 예측할 거잖아요. 이 수평축으로 무슨 값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값의 결과가 0.5보다 크면 어디예요? 여기에 그 핑크색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0.5보다 작으면 이 파란색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말하자면 왼쪽은 말하자면은 benign 또는 양성이고 네거티브고요. 요거 오른쪽은 그 malignant 악성 그리고 positive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랑 뭐가 달라진 거냐? linear regression과 이 데이터를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위에다가 제가 아까랑 똑같죠? 여기다가 데이터를 더 추가했어요. 즉 포지티브 데이터를 더 추가했거든요. 그러면 영향을 줘야겠죠. 근데 얘는 거의 영향을 안 받아요. 지금 다시 클릭해도. 오른쪽이 사실은 조금 바뀌고 있어요. 여기 숫자는 바뀌어요. 그건 뭐예요? 이 직선 방정식이 조금씩 기울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여기에 말하자면 그 바운더리는 거의 바뀌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어차피 오차가 없어요. 그죠? 이는 줄일 대상이 아니에요. 오차가 지금 이 파랑색하고 이 빨강색과 잘 일치하면은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도 여기에 있는 그 파란색 직선과 동그라미가 같은 곳에 있다는 얘기 뭐예요? 그 데이터와의 오차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를 아무리 새롭게 추가해도 우리가 피팅한 함수 모양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성 있는 그러한 분류 판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그 결과를, 피팅 결과를 나타내니까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 다른 것보다도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처음 배울 때 뭐 저도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비슷한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로지스틱 그 피팅을 했다는데 도대체 함수를 피팅했다는데 함수 모양은 알겠는데 파라메터는 W하고 B잖아요. 그죠? 근데 W하고 B를 사실은 그 우리 그 선형회기 때는 그 직선 방정식이 너무 우리한테 익숙해서 아, W를 바꾸면 직선이 이렇게 서, W를 좀 낮추면 직선이 누워,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그 직관으로 이해는 쉬운데 사실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W를 키우면 요 직선이 서긴 서요. 그런데 그 직선 값을 피팅한 게 아니라 그 직선이 들어간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 값으로 피팅하니까 약간 좀 두 단계를 거칠 뿐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바꾸는, 변화시키는 또는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직선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W 기울기하고 그 절편 Y 인터셉트 값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면 적절하게 찾으면 거기에 맞는 요 로지스틱 함수 모양이 우리가 데이터에 잘 지금 보니까 빨강색에서는 항상 1이 나오고 이 파란색에서는 항상 0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딱 그 정해지는 거죠. 만약에 B가 말하자면 크거나 작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그 로지스틱 함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왼쪽으로 움직여서 오차가 발생하겠죠. 그죠? 이런 식의 그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도록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하게 많이 실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로지스틱 회기가 무슨 작업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아주 잘 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그 샘플입니다.